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2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49명이 늘었는데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들의 돌파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능 응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난 8월 2차 접종까지 받아 접종 완료 후 4개월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수소와 전기차 보급을 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차량의 가격을 기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202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주말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날보다 50여 명 줄어들었지만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2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5명 늘면서 나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도 52명으로 누적 4,828명에 달해서 치명률 0.84%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서만 3,659명, 전체의 71.1%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8.9%로 부산과 충남, 전북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80만여 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 3차 접종률은 24.1%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59.6%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만에 49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227명으로 전날보다 49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인된 감염자 49명 중 33명은 국내 감염, 1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지난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30명이 넘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감염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빨라서 조만간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87.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7%, 경기는 86.6%, 인천은 88.2%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42개, 경기 51개, 인천은 10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03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7%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지난 여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청소년 사이에서 최근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로 고3 학생인 18세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10만 명당 199.1명으로
직전 주의 103.1명보다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능, 응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난 8월 2차 접종까지 받아 접종 완료 후 4개월에 접어들었고 입시 준비 등으로 3차 접종을 맞을 기회가 적은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18세 청소년이 3차 접종 대상자가 됐지만 대학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고령층에 비해 활발하게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3차 접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일부 소비자들도 이른바 차별가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한창 몰리는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사주분 나쁜 애인데 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끝나신 분이 식사하러 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결국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게 내부 이제 방침으로 결정한 거라서. 네. 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지침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 마냥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결국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 복균자가 아닌데 마치 복균자 취급을 당하고 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차별가게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차별가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를 낙인 찍고 또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식당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취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인데요.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공공의대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 전국 평균 2.05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북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도 3개가 전부입니다. 당연히 지역민들 의료 복지는 바닥입니다. 극심한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일할 의사를 키워낼 의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전국에 42군데가 지정돼가 있는데 경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곳은 국립안동대. 전국에서도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을 대표해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북도하고 이 안동시 북부 지역의 지자체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아니면 백신 이런 어떤 전문 의학 과학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르고 그래서 저 도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바꾸려는 의대 설립 시도가 성과로 이어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월에 112.43보다 0.5% 높은 112.99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2015년 수준을 100으로 삼은 겁니다. 생산자 물가는 13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6% 올랐고 이런 상승폭은 1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오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반면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줄었습니다.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6.2% 증가해 6,207억 달러입니다. 정부가 수소나 전기차 보급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등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달까지 누적 25만 대 수준인 수소 전기차 보급을 내년엔 5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승용차는 16만 5천 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의 가격을 기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춥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6만 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개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일주일 새에 6배가량 늘어나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1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뒤 19일 만에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이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 사례의 99.5%를 차지했지만 이달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이를 압도한 셈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서 가장 엄격했던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코로나19 검사소 앞입니다. 시민들의 줄이 공원을 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연말에 가족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I just want to make sure before seeing my wife's 70-year-old mom that I'm negative. So just want to make sure I'm getting it done. 시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감염자가 지난주 12만 명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주 들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새 변이인 오미크론도 이미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까지 번졌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불과 5개 주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방역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지 한 달 만에 도시 전체로 확대한 의무화를 부활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 goods and services.
또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명령하면서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방역 조치가 가장 엄격한 곳이 이곳 워싱턴 DC입니다. 시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등 방역 강화 움직임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다른 주 정부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하루 뒤 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연설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연설이 백신 접종의 이점과 백신 접근성 제고, 미접종자 위험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의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1년 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의 대면 수업 지속 여부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정상 등교를 위해서 학교를 열어두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백악관 직원 근처에서 30분간 머물렀으며 PCR 검사 결과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세계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여행 금지 국가에 오르는가 하면 극단적 방역 조치인 봉쇄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출국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영국 등 6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여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독일 등을 여행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Yeah, I'm going to fly to Belgium, Antwerp, to my rabbi, and I'm very upset to see the airport here. No people and the restaurant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here. It's not look good. 영국은 프리미어리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축구 대신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Just to get it done. Just getting us going on holiday, hopefully next year. That's pretty much it. 하지만 영국의 1일 확진자는 세계 최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식당과 펍의 실내 운영 금지 등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영국을 오미크론 변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일 0시부터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승객 운송이 금지됐고 독일인 등도 입국 후 2주간은 예외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Nee, ein paar Stunden. Alle Flüge waren ausverkauft. Da habe ich Glück gehabt, dass ich hier noch von Zürich aus reisen konnte. 프랑스도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14일까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으로 한 줄기 빛을 봤던 지구촌이 통제와 봉쇄 속에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백신 접종자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그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또 내년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버레 수스 사무총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tter to cancel now and celebrate later than to celebrate now and grieve later. 거버레 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버레 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WHO의 국제 보건 규정에 따른 규칙과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대응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알 때까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미래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에 따라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다보스 포럼이 내년 초여름으로 연기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현지 시간 20일 연례회의인 일명 다보스 포럼의 내년 행사를 이처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다보스 포럼은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당초 지난 9월 심사 신청을 한 뒤 오는 2023년 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심사 신청이 지연돼 방류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정부 방침에 따라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는 해저 터널 성비 공사 등을 포함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서를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이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 도약할 미래 비전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과학축제가 내일부터 4흘 동안 개최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취재 파일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